생활 속에는요, 음양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양에 대해서 나열해 봤습니다. 음양의 상대성, 그 다음에 공정성, 변화성, 그리고 우리가 음양을 애우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어떤 특성적으로, 기운적으로, 성격적으로 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과 방향적인 개념을 외워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정신적인 개념을 외우면서 형과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음양하면은 다 아는 내용들이죠. 다 아는 내용들인데 뭐 그것을 또 굳이 막 이렇게 해갖고 나열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빨리 나가서 공부를 진도를 빨리 내보면 어찌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잘 탄탄하게 한번 해놓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갔을 때는 너무도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행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음양이, 생활 속의 음양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음양인데, 음양은 도대체 생활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활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거, 의식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술이더라고요. 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술, 그러면 손들어갖고 이야기하면 막걸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술, 그러면은 소주하고 맥주일 겁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 몽골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왔어요. 맥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고증해 보면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이제 수메르 민족들이 최초로 맥주를 만들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오시리스 어떤 그 이시스 어떤 도움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맥주는 뭐냐면요, 액체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맥말을 이제 강화시켜서 물과 이제 섞여서 만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맥주의 귀여운 이야기 하려고, 뭐 술의 귀여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맥주가 이제 만들어진 어원이 거기서부터 이제 된 것이다 생각하고, 이 맥주하고 소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주 같은 경우는 양입니까? 맥주가 양입니까? 물어보면, 소주는 여름에 우리 수수라든지 쌀로 빚어갖고 만들어진 술이 이제 소주죠. 맥주는 뭘로 만들어졌죠? 보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는 한 겨울에 보리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맥주는 뭐 4도씨 뭐 이 정도에서 먹을 때가 가장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맥주를 좋아하는데, 맥주는 보통 눈이 올 때 눈 속에다 파묻혀갖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맥주 한 잔 먹으면 그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건 어떤 차가운 기운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여름에요, 소주 먹어보십시오. 열기가 더 올라가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주는 뜨거운 음식이고 맥주는 차가운 음식입니다. 소주는 양이고 맥주는 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소주하고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주 먹을 때 우리가 보통 소주 한 병하고 돼지고기 주세요, 삼겹살 주세요. 그리고 술은요? 그러면 되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은 소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주하고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양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잡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소주는 따뜻한 음식이라면은 돼지고기는 차가운 음식입니다. 돼지고기를 한번 물에다 끓여보십시오. 끓여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려야만이 돼지고기가 잘 익는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익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갑다는 거죠. 돼지고기는,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지 우리가 있잖아요. 돼지 우리 옆에 가면은 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꿀꿀꿀꿀 하면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죠. 근데 담을 넘어가서요,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잖아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전혀 소리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거죠. 담 너머까지도 이게 소리가 밖으로 전달이 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음적이니까 말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음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소주하고 돼지고기가 잘 결합이 돼가지고 안주로 잘 맞는 거죠. 소주에다가 치킨 먹는 사람 봤습니까?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는
더 열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킨은요, 맥주하고 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맥주는 차가운 음식이죠.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온 어떤 곡식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맥주기 때문에 이 맥주하고는 치킨하고는 아주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킨은, 그러니까 치킨 닭이잖아요. 닭은 유시가 되면은요, 막 밖으로 휘젓고 놀다가도 유시가 되면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시가 되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횟대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지지 공부할 때 유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횟대 올라가서 자는데 그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위치마다 자기가 잠자는 자리가 딱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만 딱 자니까 이게 닭들이 딱 보면은 그 횟대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놈이 오늘 저녁에 안 들어온 거죠. 바람 피고 다른 데 가서 노을고 있는 거죠. 얼른 와서 이제 자야 됩니다. 그 공간만 딱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닭은 자기가 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땅에서 자지 않고 회대에 올라가서 잠을 잔다. 그래서 새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활달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치킨을 우리가 보통 치킨 시켜놓으면 15분이나 20분 되면은 치킨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빨리 익는다는 거죠. 돼지고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화의, 양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음식과 음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맥주, 그러니까 치킨과 맥주가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치킨과 맥주를 우리가 치맥이라고 하듯이 소주하고 돼지고기를 뭐라고 하냐, 쌈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생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소주에다 맥주를 섞어갖고 먹는데 그건 뭡니까? 그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소주에다 맥주를 섞어갖고 먹는 거 소맥이라고 하잖아요. 소맥. 소맥은 뭡니까? 음양술이죠, 음양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음양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동양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음양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맥이란 것을 이렇게 조화를 시켜가지고 음적인 음식과 양적인 음식을 합쳐서 먹으니까 맛있더라. 소맥 드셔보신 분들은 소맥을 계속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맥이라는 것이 음과 양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먹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소맥을 보면 이거 너무 독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적인 음식과 음적인 음식이 결합을 하니까 절충이 잘 돼서 이게 술로서는 아주 먹기 좋은 술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음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맥 먹고 술이 취해갖고 그 다음날 정신이 없는데요, 그거 너무 뭐 도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소맥만 먹고 적당히 먹고 안정적으로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시면 아주 편안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되게 보면은 소맥 먹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니까, 술을 드신 분은 나중에 이제 술을 먹는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소맥을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나중에 생각이 좀 나서 입가심으로 내가 열기가 나니까 맥주 한잔 해야겠다. 왜? 뜨거우니까. 그럼 좀 식히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날에서 소주를 드시지는 않잖아요. 맥주를 한 잔 먹자. 500cc 한 잔만 먹고 끝내자. 뭐 이렇게 해갖고 500cc 한 잔을 딱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뜨거운 물에다가 꿀꿀꿀 끓고 있는 물에다가 찬물 갖다 딱 끼얹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뜨거운 물이 그냥 식어버린가요? 그렇지 않고 톡톡톡톡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이 맥주를 들어가는 순간 톡톡톡톡 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정신을 잃고 내가 어쩌냐고 뭘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음양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술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맥을 드시더라도 마지막에 맥주는 안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거, 음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술과 안주 속에서도 음양이 있고, 사람 인체에서도 음양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승화강 이야기하면서, 도안조기였나 수승화강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매 마찬가지로 음양이 있습니다. 먼저 먹어야 될 거 있고 차후에 먹어야 될 거. 어른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자녀분이 같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먼저 먹어야 되는 거는, 술하고 음식하고 무엇을 먼저 먹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술을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선주 후 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후에 음식을 먹는 중.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술은 못 먹잖아요. 보통 술 잡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주 후반, 이런 것도 음양의 어떤 조화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는요, 음양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활 속에 있는 음양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련지 한번 찾아보시고
아, 이것은 음일까 양일까 이런 것을 궁리해 보는 것이 음양을 공부하는 이 명리를 공부하는 시작이고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아니 꼭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꼭 해야만 되는 음양이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양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